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강석진 작가님께서 사악해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게 그럼 사악해지지 말라는 게 뭐냐? 빅테크처럼 되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번에 빅테크가 참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거의 의회에서 바이든이 되면서 트위터가 트럼프 계정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그 지지자들인 500만의 시민의 계정을 일제히 삭제를 함으로써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그거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오불관원의 자세로 빅테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지금 구글, 페이스북,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빅테크인데 이 사람들이 세계 모든 그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의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그 타이틀이 사악해지지 말라. 이거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성경 구절 같은데요. 네, 제가 이 내용을 갖고 이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게 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로운 그 신간을 보게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말이에요. Don't be evil. 예? 악해지지 말라. 나쁜 짓 하지 말라. 이게 책 제목입니다. 예. 근데 이 저자가 말이에요. 왜 이 책을 쓰면서 타이틀을 갖다 왜 이렇게 삼았는지. 그러면 사악해지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이 그 주체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다름이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 IT 대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빅테크라고 그러는데 이 빅테크들이 동기야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세월 속에서 말이야 이들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고 악한 영향을 온 지구상의 온 인류에게 미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그런 효과와 그런 영향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아주 악한 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사악한 인류의 범죄적인 그러한 일들을 저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Don't be evil. 근데 요 제목의 타이틀을 볼 것 같으면요. Don't 이 알파벳의 오자에 해당되는 거기에 사과가 있죠. 이 사과가 어떤 사과입니까? 애플사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애플의 로고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갖다 깨물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 이빨 자국이 난 요 사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거고 불순종한 범죄한의 행태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 타이틀의 돔자의 오자 대신 이 애플의 그 상징인 로고인 그 선악과 이것이 되어 있는데요. 즉 요즘 이 빅테크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행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이 빅테크를 통해 갖고 인터넷을 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고 활용을 하는 그러한 선용의 그런 면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빅테크 업체들이 말이에요. 악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심각성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빅테크 업체들이 얼마나 악을 도모하고 또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제일 이제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제 IT 기업이고, 이 IT 기업을 통해서 인터넷이 이제는 아주 생활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고, 이 인터넷에 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융합적으로 이게 합쳐지게 되니까 이게 괴물처럼 어마어마한 아주 폭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마어마한 그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 이 빅테크 업체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을 볼 것 같으면은 조지 오웰이 1984년도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인간 각 개개인의 그 모든 것을 빅브라더가, 즉 통치자가 다 관여를 하고 통치하고 감시하는 그러한 나라가 올 거라는 그런 예언서와도 같은 그런 책을 써냈는데, 그게 요즘 들어서 너무도 분명하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 그 다음에 뭐 SNS를 통해서 우리가 참 소셜 그 미디어로서 우리가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편리함 측면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경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빅테크 업들이 단순히 그저 데이터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활용하는 그런 업체로서의 그 큰 공룡 기업체로서의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하나의 정부의 역할을,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는 제3, 제4의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빅테크 업들이 말해요. 업체들이 금융을 완전히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어마어마한 그런 큰 능력을 이들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업체들이 말해 우리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빅테크가 어떻게 실현하게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될 것 같으면요. 원래 이 인터넷망이 미국의 그 펜타곤에서 군사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이것이 그 웹사이트였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던 건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민관화하면서 여기에 이제 GPS, 그러니까 위성과 연결된 그런 그 인터넷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활용하게 된 것이죠. 여긴 또 이제 터치 스크린도 있고 말해, 다양한 그런 웹사이트들이, 포털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제 정보만 제공해주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업화가 돼갖고 어마어마한 공용화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또 어마어마한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큰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데 말이에요. 예? 구글이라는 이 업체가 스탠퍼드 대학교 학생들이 말이에요. 1998년에 구글을 만들었어요. 그 랠리 페이지라는 학생하고 세르게 이브리라는 두 학생이 이 구글 웹사이트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 가치가 지금은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대기업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이건 불과 뭐 한 15년, 16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마크 저커버그라는 이 청년이 웹사이트를 갖다가 개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글을 사용하는 그 유저들이 말이에요.
자그마치 14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아마존, 뭐 유튜브는 또 이제 구글에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100년 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포드라든지 뭐 GM이라든지 제너럴 엘렉트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대기업으로서 탄생이 됐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또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완전히 또 이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빅테크 업체가 하는데 이게 구글이 그 규모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이 검색 그 엔진 말에 그것이 이제 그 검색 엔진이 90%가 이 구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 말이에요. 애플에서 최초로 만든 스마트폰. 이것도 역시 이 구글의 그 시스템을 그 엔진을 통해서 다 이게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글 없이는 우리가 정보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거 활용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말이에요. 그 겉으로 드러낸 것이 뭐냐면 정보의 민주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다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공짜로 저들이 다 접속을 해갖고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겉으로 드러낸 타이틀에 불과하지 여기에는 그 배후에 이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음모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 공룡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해외에다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예금 그 예치한 금액이 6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빅테크 업체들이 말해 완전히 다국적 기업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중국에도 있고 하여튼 뭐 세계 각국에 하면서 그 자기들이 축적한 그 부를 갖다가 다 분산해서 유치하고 있고, 자 이렇게 자기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재력을 갖다가 세계 각국에 그 분배한 것은 뭐냐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갖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비 활동을 또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겁니다. 야, 그리고 우리가 또 경계시해야 될 것이 그 미국이나 또 중국 같은 데 이런 데서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이게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아주 이게 지름길입니다. 그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하게 되면요, 그 시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한정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행적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이 주고받는 그 모든 정보라든지 활동이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정말 빅테크 업체들의 또는 중국과 같이 이런 그 공산주의 그런 독재 체제에서는 독재자 통치자의 손안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되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인간의 어떤 자유와 존엄성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빅테크 업체들이 실현하게 됨으로 인해 갖고 새로운 산업화의 한 축을 갖다가 큰 축을 저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많은 정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는 학술적인 것만 있다면요, 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 없는데 우리 각 개개인의 모든 정보를 갖다가 이 구글이라든지 빅테크 업체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쇼핑하는 거라든지 여행하는 거, 통신관계, 그다음에 내가 작성한 여러 가지 그런 글들, 데이터들이 말이야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 볼 것 같으면 4년 전에 내가 찍었던 사진, 몇 년 전에 찍었던 이런 사진이 갑자기 돌출이 돼갖고 뭐 기억하라고 하면서 말이야 공유하라고 깜짝 놀란 거야. 야, 이렇다면 내 사생활이 내가 어느 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이 그때 상황이 다 드러나고 있고 어디 사진뿐이겠어요?
카톡으로 주고받는 모든 정보, 연인 사이에 이루어진 그런 모든 정보 사진도 이 사람들이 다 그들의 손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또 상업화해서 악용을 하려고 같으면은 우리는 이 상업화의 하나의 뭐냐면 상품으로서 말해요. 예? 아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 자, 이 빅테크 업체들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즘 신문 배달해서 보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신문사들, 잡지사들이 미국에 2004년부터 2018년 십몇 년에 걸쳐 갖고 1,800개의 신문사, 잡지사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런 언론 매체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무력화가 되고 있고 골동품화가 되고 있는 건데, 나이 많은 세대들은 그래도 잉크 냄새가 나는 신문 받아보는 게 하루의 첫 일과라서 그렇지 않아요. 또 기쁨이었고, 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하죠. 근데 이제는 그게 이제 잉크 묻은 이제 종이로 된 페퍼, 이것이 이제 거의 필요 없게 됐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인터넷 업체가 또 광고 시장,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광고 시장도 거의 독식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텔레비전 광고, TV 회사로서는 이 광고를 통해서 TV 방송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TV 광고 시장도 말이에요, 이 빅테크 업체들이 거의 이제는 장악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마어마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이 빅테크 업체들의 손안에 다 이게 좌지우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발명함으로 인해 갖고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죽었나? 근데 그가 죽자 그 신문에 뭐가 났냐면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세계를 손 안에 넣어 주었었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있으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 예?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논문 쓸 때도 이 구글에 들어갈 것 같으면 뭐 유용한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예. 그만큼 우리가 참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테크 업체들이 출현하고 이들이 어마어마한 자본과 영향력을 미치니까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수인 주 보프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감시 기술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행동화하는 기생적인 경제 논리고, 이는 감시 자본주의로서 경제 정치 시스템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사회적 통제를 위한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자, 이 빅테크 업체들이 말이에요, 이제는 감시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가 참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 갖고 이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는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주 난해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어를 단어를 갖다가 쳐가면서 공부해가면서 봤는데, 참 제가 지금까지 본 책 가운데 참 이 책을 내가 좀 보기를 잘했다. 그리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갖고 제가 이 시간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미국의 이런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볼 것 같으면 이 빅테크 업체들이 인류에 미치는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갖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그 저자도 말에 뭐라 그랬냐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완결이 되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심지어 인류 자체의 본질이 바뀌는
한층 더 포괄적이고 철저한 변화의 결과가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이 빅테크 업체들이 출연하고 이것이 어느 독재자가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도 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하는 이처럼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좋은 예도 사실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동안 아프리카 그 튀니지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것을 갖다 우리가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튀니지에 독재 정권이 축출이 되고 자유화가 될 수 있었던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인터넷망이었었어요. 특히 그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그 자유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기는 생생한 동영상들이 휴대폰을 통해 갖고 페이스북을 통해 갖고 전 세계로 이게 중계가 되고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게 큰 영향력을. 예, 그래서 그 2010년도인가요? 그게 이제 중동 국가에서 자스민 혁명, 장미 혁명, 오렌지 혁명, 여러 혁명, 각 나라마다 혁명 이름이 했는데, 이게 페이스북 같은 SNS가 있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이제 독재 국가니까 그 저항을 못 하다가 남의 나라, 우리나라 실상은 이렇다, 니네 나라 실상은 어떻다, 이게 전파하면서 각 국가가 그런 걸 조직화해서 실제로 정부가 전복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좋은 측면인데,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오늘 이제 그거보다는 주로 그 사악한 거대 기업으로서의 그 인간의 자유의 말살, 뭐 이거를 주로 초점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영향은 지금 이 빅테크를 통해 갖고 가장 사악하게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중공이죠. 시진핑 독재 정권이 모든 인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 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심지어는 안면 인식 그 기술이 중국이 뭐 제일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보를 그 마웬이 말에, 알리바바의 마웬이 중국인의 11억의 데이터를 쥐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시진핑가 깜짝 놀래갖고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보다도 오히려 이게 마웬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겠다. 특히 금융면에 있어서. 그래갖고 뭐 몇 달 동안 잡아뒀는지 뭔지는 모르는데 몇 달 동안 안 보였었죠. 그래서 엊그제 다시 사진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엊그제 네, 다시 네. 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테크가 말이에요. 독재자의 손에, 조지 오웰에서 나오는 빅브라더의 손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들은 뭐 이 땅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되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또 도래가 되는 것이죠. 그 중국과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이게 완전히 다 차단돼 있죠. 왜냐,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어떤 그 정보가 계속 오고 가고 공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빅테크의 무법화의 전말. 이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조직력과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금력을,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법제화하고 말이에요. 정부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구글을 이제 창업한 이 똑똑한 천재들은 이것이 참 악하게도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던 거였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그 구글의 임직원의 행동 강령 첫 조항에 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이 사람들이 1998년대 스탠포드 대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또 그 사이트가 만들어졌냐면 자살 사이트. 하여튼 뭐 별의별 폭탄을 제조하는 거라든지
아니 또 아주 음란한 거, 뭐 별의별 그런 그 사악한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이게 인터넷에 올려지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게 전 지구적 글로벌 되고 있으니까 인류를 사악하게 하는 이것이 하나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예? 예. 자, 그래서 이 빅테크 업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 박사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미국 그 대선에서도 이 구글, 뭐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뭐 법에 의해서 정부의 어떤 행정기관에 의해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여기 그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계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팔러라는 데서 이동을 했더니 네. 뭐 수백만이 이동을 했죠. 네. 했는데 그 팔러의 서버를 아마존이 가지고 있어요. 그 서버를 또 뺏어 가지고 팔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아마 며칠 동안 또 못 썼을 건데 복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이렇습니다 지금 실상이. 네. 그럼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이 빅테크 업들이 이 사람은 좀 부적격자야 하고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것 같으면 우리들의 상하가 있는 뭐 계좌를 갖다가 계정을 없애버릴 것 같으면은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완전히 손발 다 잘리고 눈과 입과 귀가 완전히 다 폐사가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 완전히 뭐 감옥 생활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경계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이 빅테크업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갖다가 시어쇼나 조버프라는 교수가 뭐랬냐면 인간의 행동과 정신, 생각, 사물에 대한 데이터가 컴퓨터 시스템으로 연결된 무한한 글로벌 영역 내에서 존재하게 되었고 이를 빅테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데이터를 지배하는 기업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는 하나의 이것이 자산이다. 어느 기업이 얼만큼 많은 자산을 갖고 있냐. 예? 여기에 따라 그 기업이 잘 되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막 홈쇼핑, 근데 그 홈쇼핑에서 거기 물건 한번 샀던 그 경력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백화점에서도 내가 뭐 카드로 무슨 물건 사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백화점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그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이것이 이제 빅테크 업들이 그런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 같으면요 나의 어떤